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이라든가 예술작품, 그리고 캐릭터 또는 항공기의 부품, 그 다음에 의학 부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기되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3D 도면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문제, 또는 3D 프린팅이 위험하거나 반사회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이런 3D 프린터 기술이 해결이 될 과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피규어 제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어떤 3D 프린터 기계들은 다소 사양이 좀 낮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보통 성능이 좋은 것들은 굉장히 비싸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기업용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대규모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D 프린팅 기술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정교성이라든가 아니면 재료의 사용이라든가 프린팅의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캐릭터들이 상당히 정교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서 알다시피 현존하는 인물을 이렇게 피규어로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당장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어떤 데 많이 쓰일까요? 딱 떠오르는 것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죠. 그리고 어떤 인물,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캐릭터가 다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판촉물이라든가 기업의 홍보물, 또는 어떤 시제품이라든가 감사패, 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피규어조차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념품이라든가 감사패도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굉장히 다량의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할 때야 가격이 어느 정도 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3D 프린팅 기술이 최적화된 것은 어떤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바로 어떤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존의 산업 방식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거기서 단가를 낮춰서 이윤을 남기는 방식이라면, 이 3D 프린팅 기술에 의한 다품종 소량 생산은 다양한 생산물을 만들므로써 다양한 그러한 이윤을 남겨서 시장 변화와 고객 니즈에 계속 적응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라 라즈 윅스 같은 경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물들, 그러니까 의뢰인들의 어떤 인물들을 만드는 그런 식의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업체는 이제 최근에 활동한 업체 중에서 BH3D 티토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하나 리조트라든가 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울산 관광홍보, 이런 식의 어떤 관광 피규어들을 만들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 피규어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BH3D TOE 스튜디오라는 기업에서는 하나 리조트,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울산,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 관광 홍보 피규어를 만든다거나 어떤 네이버 웹툰 피규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팅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식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3D 프린팅 기술이 기존의 디지털 설계 도면에 의해서 어떤 재료를 통해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콜릿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치즈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과자라든가 초콜릿 이런 것들은 항상 천편일률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양을 바꿔낸다는 걸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3D 프린팅 기술이 이런 음식 상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작업 중에서 예술 작품과 또는 예술 작품에 대한 복제 작업, 이쪽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 기울여서 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서영, 김은성 작가는 작은 소녀상 프로젝트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큰 크기의 소녀상도 있고, 그것을 3D 도면으로 만들어서 아주 작은 사이즈로도 만들어서 이런 위안부 소녀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서 이걸 좀 널리 여러 세대들이 지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기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기존의 예술 작품들을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작업. 이거는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모나리자의 그림이 있죠. 이걸 갖다가 3D로 만들어서 이와 같이 예술 작품, 조각 작품으로 만드는 좀 재창조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문화재를 3D 도면으로 만들므로써 이렇게 문화재를 예전에 전통적인 문화 예술들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복제 복원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는 아마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자동차 제작에 이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동차 부품 중에서 가능한 부품들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만드는 것이 되게 간단하겠죠. 그리고 이 기계 부품이라는 것은,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품과 정말 한번 끼면은 뭐 생전 바꾸지 않아야 되는 부품들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따라서 그 부품들의 수요라는 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장에서 다 맞춘다는 것은 아주 큰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겠죠. 3D 프린팅이 기술을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굉장히 반기는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3D 프린팅으로 자동차 전체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사진만 제가 한 2개 정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지금 이제 과거에 이런 어떤 휘발유나 이런 경유를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에서 지금 점차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있고,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로 바뀌면서 사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이렇게 스마트 디바이스화 되는 그런 추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활용하는 것들이 활용도가 되게 높아져서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컴퓨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동차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생산에서의 3D 프린팅 기술은 확실히 몇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이고, 또한 경량화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동차의 연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점점 3D 프린팅 기술이 더 정교하고, 그 다음에 되게 강인한 부품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재료 기술들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언젠가 우리가 이러한 자동차의 부품을 3D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스스로 출력해서 조립만 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것을,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관한 사례뿐만이 아니겠죠. 항공기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이고, 그 다음에 대형 설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로닉사 같은 경우도 3D 프린팅 기술에 굉장히 많은 공력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차에 사용하는 부품들과 달리 항공기에 사용하는 부품들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부품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드는 것, 또는 이제 업체에서 주문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큰 비용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항공기 업체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자급자족하는 식으로 이 부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은 3D 프린팅 기술 뭐 그거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을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사 같은 경우는 이쪽 분야에 2014년에 이미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이런 금액들이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티타늄 부품, 티타늄이라고 하는 그런 재질은 보통 우주 비행선에 만드는 들어가는 그런 재질들인데, 그 티타늄조차도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적층 제조라든가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들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행기 부품들은 대량 생산보다는 필요할 때 소량을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3D 프린팅 기술과는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학에서도 되게 여러 측면에서 이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고 또는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뉴스들을 좀 이렇게 좀 수집을 해서 내용들을 좀 추려봤는데, 환자의 몸에 필요한 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팔에 있는 뼈와 왼팔에 있는 뼈가 있다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왼쪽 팔에 있는 뼈가 뭐 문제가 생겼다면 사실 오른쪽에 있는 뼈와 똑같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필요한데, 이러한 뼈는 어떤 일률적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3D 도면으로 만들어낸다면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최적화된 그런 뼈 모양의 그런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되게 여러 가지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두개골 같은 경우도 한 머리 됐다면 이 사람 머리에 맞는 최적화된 어떤 그러한 그 재료들을 만들어서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투자가 돼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절톱 같은 경우가 일단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인간의 세포와 어울릴 수 있는 재질을 개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명을 들어보다 보니까 이 귀가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어떤 스마트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몸이나 장기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모색하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좀 SF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 약간 뭐 사람의 몸이 일부가 이제 컴퓨터화 된다거나 아니면 인공적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추가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SF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구나 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토론토 대학에서는 모낭과 땀샘을 가진 이식 피부를 프린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피부 쪽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우리가 의학 분야는 의외로 첨단 과학 기술들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분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3D 프린팅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비껴간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런 임신을 했을 때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이제 그걸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의 상태를 진찰하는 방식이 있죠. 그 MRI 촬영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그 아기의 모습을 실제로 3D 프린팅해서 이제 그 산모에게 이제 제공을 한다거나 어떤 확인하게 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일본에서 이제 한 10만 엔 정도를 받고 이러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학 분야에서의 그 3D 프린팅 기술의 그 활용이라든가 어떤 연구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에서는 이 3D 프린팅 기술을 구현해서 이를 통해서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은 이것도 3D 프린팅 기술이 또 가상현실과 또 결합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사실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에서의 핵심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은 독자적으로 개발되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서로 융합돼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되게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들이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현상 중에 하나는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른쪽에 제가 사진으로 캡션해서 가져온 것은 쉐이프웨이스라고 하는 이제 그 되게 유명한 3D 프린팅 그 플랫폼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3D 프린팅 디지털 도면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3D 프린팅 어떤 자료를 올려놓기만 하면 누구나 도면을 이제 내려받아서 자신이 그 모형을 출력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면 참 재밌는데요. 여기 쉐이프 웨이스라고 이제 검색어로 입력하시면 여기에 갈 수가 있고요. 가서 보면은 정말 몇 시간이 걸려서도 막 여기 푹 빠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도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유료도 있겠고, 근데 굉장히 많은 도면들이 무료로 이제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만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변형해서 쓸 수 있다거나 또는 조금 변형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작업을 해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게임 속 캐릭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게임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본 듯한 캐릭터도 많고 생전 보지 못하는 프린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가져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어떤 예술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 3D 프린팅 작품들을 갖고 자신만의 것으로 이제 변형해 나가는 것 작업도 되게 중요한 어떤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플랫폼으로 수렴이 되고 개인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면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되거나 유료로 판매되는 이런 방식 속에서 이 플랫폼들은 또 그 안에서 수수료를 챙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당연히 제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방식 안에서도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우리가 잘 분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한 이슈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으로 그 3D 프린팅 기술이 플랫폼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3D 프린팅 기술의 어떤 미래나 또는 이제 발전 방향 중에 하나가 생산 라인 전체를 3D 프린팅으로 이제 구축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라인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라인마다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제품들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었죠.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로 1차 산업혁명 이후로 지속되어 왔던 공장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어떤 그 대량 생산에 맞는 체제이죠. 하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맞는 체제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에 그 사람들을 다 재교육을 시킨다거나 설비를 모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죠. 아예 3D 프린터로 이제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되면 컴퓨터 조작만으로 새로운 어떤 제품들을 끝없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3D 프린터에 관련된 기술들도 발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대량 생산도 여기서 감당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업체가 벨기에의 머티리얼라이즈라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업체는 이렇게 3D 프린터 생산 라인을 워낙 이제 많이 알리기 때문에 사진들을 많이 공개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그 산업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어떤 기술 집약에 의한 전혀 다른 방식의 생산 방식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주물 제작 설비라든가 절삭 기계, 뭐 조림 로봇 이런 것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기술에 의해서 조림 로봇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참 이렇게 흥미롭게 우리가 지켜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칭해서 우리는 제조업의 민주화라는 그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대규모 자본이 독점적으로 어떤 그 작업 시설, 제조업 시설을 어떤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서 잉여 생산물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작은 자본으로도 높은 부가가치의 생산품을 자신의 아이디어와 지식 이런 노하우를 갖고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 또는 강소기업의 그런 출현에 대해서 그런 이들의 어떤 그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형, 그러니까 대기업 방식의 제조업보다도 중소기업 위주의 그러한 제조업들이 점차 어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3D 프린팅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앞선 말씀드린 몇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D 도면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이겠죠. 결국은 이 3D 도면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은 계속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술조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지식과 노하우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쓰지 말라고 있는 것이 저작권이 아니라 적절하게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많이 쓰라고 저작권이라는 규칙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이리틀 포니의 이런 크라우드 소싱 사례는 되게 또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 장난감 기업인 헤즈브로 같은 경우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마이리틀 포니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마음대로 쓰게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이거에 대한 수익의 일부를 자신이 가져가는 그런 그 규칙 하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이러한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이 자사가 스스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또한 어떤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크라우드 소싱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크라우드 소싱은 뭐죠?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얻는 그러한 비즈니스 방식을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라우드 소싱의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3D 프린팅 기술이 부정적이거나 반사회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문제들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D 프린팅 기술이 되게 중요하게 해야 될 그런 이제 과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무기 제조에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설계도가 공개가 돼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반사회적인 예를 들어 마약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노하우가 공개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3D 프린팅 기술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러저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3D 프린팅 기술이 해결될 문제 중에 하나는 속도 문제겠죠. 물론 소재의 문제도 있죠. 소재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지만 그 소재의 다양화가 더불어서 너무 느리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카본사가 이 프린터를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존 거보다 25배에서 100배 정도 빠르게 출력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사가 요즘에는 굉장히 3D 프린터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이제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MIT 연구팀에서 유리를 재료로 하는 방식도 개발돼서 유리 그릇을 만든다거나 이런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유해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3D 프린팅 기술이 최근 기술이다 보니까 이 프린팅을 하면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가 사실 어떤 발암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기술적으로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들은 늘 이러한 위험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면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무리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D 프린팅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하나로서 두는 이유는 과거의 기계 절삭이라든가 성형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제조업의 생산 방식에서 탈피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 때문이겠죠. 그리고 따라서 이런 기술 덕분에 세계 어디서나 도면만 있으면 서로 협업하면서 서로 작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아이디어와 정보와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여기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4차 산업혁명은 거대 자본, 거대 기업 주도 방식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제조업에조차도 우리가 접근하면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